피겨 선수의 연봉이요? 저희는 프로 종목이 아니어서 돈을 벌면서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. 돈을 쓰면서 하는 종목. 피겨 선수가 돈을 벌려면 이제 성공해서 뭐 CF를 찍던지 아니면 혹은 스폰을 받던지 훈련비 이런 거 지원을 받던지 그런 식으로 버는 거 말고는 저희는 월급 체제가 아예 없죠. 프로 종목도 아니고 실업팀도 아니다 보니까 돈을 그냥 쓰면서 하는 운동이죠. 그러고 끝나죠. 그럼 그 지출은 어디서 다? 당연히 부모님께서 다? 네, 부모님께서 다. 집도 없어지고 차도 없어지고 다 그런 거예요. 네, 다 그렇게 합니다. 몰랐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. 돈이 많이 든다는 거 몰랐어요. 돈이 많이 든다는 걸 모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만큼 나가는 거죠. 근데 스케이트를 그만둘 수 있지 않으니 엄마 아빠도 거의 그냥 등골을 휘면서 그냥 지원한 거죠. 그리고 은퇴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제 다 진짜 집 팔고 막 차 팔고 이러면서 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은퇴한 거죠.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람을 안 맞춘 날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의 그런 타이트한 삶을 살았고 제 인생과 가장 거리가 먼 단어가 나태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어요. 진짜 치열하게 살았는데 한때는 그러니까 제일 타이트하게 관리할 때는 그냥 거의 야채만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. 대개 6시쯤 일어나서 뭐 아침에 간단히 먹고 바로 운동을 하러 갔겠죠? 그리고 뭐 한 8시부터 지상훈련하고 스케이트 타고 뭐 그렇게 3-4시간 그렇게 훈련을 하면 점심시간이 되죠. 그리고 또 1-2시부터 또 오후 운동 들어가면은 끝나고 나면 6-7시. 그러고 또 저녁을 간단히 물 먹고 이제 아픈 데가 있으면 치료를 받고 아니면은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그리고 밤에도 훈련하고 하루에 3번 정도 그렇게 크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뭐 10시, 11시 집에 들어가서 빨리 자야죠. 집에 들어가면 또 연아 언니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. 그러니까 올림픽 13위를 했는데요. 그 기록이 그때 당시에는 제일 높은 그거였죠. 김연아 선수랑 같이. 우리나라 피겨 역사상. 네. 제가 연아 언니보다 먼저 연기를 했으니까 제가 최초. 왜냐면 24등이 본선이에요. 그래서 그 쇼트 프로그램이 있고 프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. 이틀 하잖아요. 그래서 첫째 날에는 30명이 출전했을 거예요, 아마. 그래서 6명이 잘리는 거죠. 그래서 24명만 프리를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본선 진출이 목표였어요. 왜냐면 올림픽을 일단 출전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그냥 목표를 이룬 건데 이왕 이제 나갔으니 잘해볼까? 약간 이렇게 해서 24등을 해야 프리를 할 수 있으니 쇼트에서 24등 안에 들어보자. 그랬는데 15등을 한 거예요. 난 또 목표를 잃었구나. 그래서 프리를 하는데 프리에서 또 잘해보자. 그래서 15등에서 떨어지지만 말아보자. 했는데 프리에서 해서 최종 투수가 13등이 나와가지고 저는 정말 목표를 다 이룬 거죠. 후회는 없어요? 전혀 없어요. 되게 말랐었어요, 제가. 많이 말랐었는데 그게 점점 몸이 좀 굵어지고 키도 작았었는데 키가 크고 그러니까 막 몸무게가 늘어나는 거죠. 관리는 계속 하지만 그래도 몸무게가 늘어나고 몸무게가 늘어나다 보니까 막 회전이 잘 안 되고 조금씩 무거워지고 이런 것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조금씩 무너졌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밴쿠버 올림픽 때 제가 유망주로 주목을 받았다 보니 다음 올림픽 때는 더 잘하겠지? 라고 생각하는 암묵적으로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피겨라는 종목이 전성기가 오래가기 쉽지 않고 밴쿠버 올림픽 때 유망주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늘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제 최고 전성기였고 아무래도 그 전성기를 지나서 몸이 변하고 아픈 데가 생기고 기술이 조금 떨어지면서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. 내 목표에 멀어지는 거. 그러니까 소치 올림픽 선발이 안 되고 나서 은퇴했어요. 텀 없이 은퇴한 다음 날부터 코치했거든요. 그냥 너무나 당연한 코스였어요. 내가 코치를 할까 말까 고민해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힘내보자 이게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나가서 애들 빨리 가르쳐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애들을 가르치고 제가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같은 현역일 때부터 그렇게 조언해주고 동생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얘기해주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. 그리고 모든 운동선수들이
느낄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. 잘할 수 있는 게. 잘할 수 있는 게 피겨밖에 없었어요. 제가 막 그렇게 살면서 다른 걸 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걸 하는 게 그냥 너무 당연했어요. 코치를 하니까. 늘 저는 선수 때 너무 당연하게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잖아요. 항상 몇 등을 하겠다, 뭐 이걸 하겠다, 저걸 하겠다,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그거에 조금 지쳤어요.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, 목표 지향적인 삶을 늘 살다 보니까 조금 지쳐서. 근데 더 이상 몇 등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제가 이제 현역이 아니니까. 그래서 조금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요. 제 자신을. 오늘 하루 행복했으면 됐다. 내가 목표를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뭐든 아쉽고 후회가 많이 남잖아요. 되돌아봤을 때, 미래의 나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최대한 후회가 덜 되게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.